자, 한동훈이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가 공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을 비롯한 관련자들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는 것이고, 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듯한 한동훈의 모습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이 명태균 건을 통해서 이 사안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와 각을 세우고 독자 노선에서 이제 대권을 좀 만들려고, 자신의 대권 가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여러 고민들과 또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친한계 집단에서는 이제 김건희에 대한 기소 이야기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관련돼서 내부에서 좀 그 잡음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흐름을 타려는 듯이 한동훈이 지난 6일날에는 친한계 현역 의원들 20여 명하고 이제 만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90여 명과 오찬을 하면서 자신의 세를 확장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 목적이 분명한 거죠.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4명이 이탈을 했다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넘어서지 못했고요, 그 문턱을. 그런데 이 이후에는 그 수를 채워서 8명 이상의 이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런데 다만 그랬다고 해서 특검이 무조건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그림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탈표가 충분히 모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상설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설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내용을 보면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내용이라든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그러니까 지금 출석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설 특검으로 가져가자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 별도의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상설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이 가동 가능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건이라고 보는 부분은 상설 특검에 있어서 후보 추천이 구성해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 특검 후보자 추천이 7명 중에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각 1명씩 추천을 하고 이제 4개가 남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는 교섭단체, 민주당 2, 국민의힘 2,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야당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국회 규칙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지금 규칙 개정안을 먼저 발의를 해서 막아 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설 특검을 발의를 한 거죠. 일단은 이 규칙을 개정하는 거, 이 의석수는 이미 충분히 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100% 통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추천권을 보면 4명 몫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7개의 후보 추천 몫에서 4대3. 참고로 이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이제 그 헌법 64조 1항에서 보면 국회는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체적으로 이 규칙에 대해서 개정하는 독립적 권한으로서 인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뭐 헌법 소원을 통해서 막아보겠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냥 그 공허한 외침일 뿐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쓰여져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도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동을 못 걸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윤석열이 특검 임명을 안 하고 버틴다? 이거 역시도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상설특검법에서 임명하여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법률 위반이죠. 그럼 대통령의 법률 위반 또는 위헌적 사안에 대해서 그게 발생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상설특검이라는 것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라든가 뭐 검사의 인원수 이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추진하려고 했던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뭘 하겠어요? 검찰이 또 뭘 하겠습니까?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수작질들을 펼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적당하게 대충 뭐 처벌이 굉장히 미비한 정도의 그 혐의를 걸고 넘어지면서 김건희를 뭐 기소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특검은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여론전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소하고 또 면죄부를 줄 거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상설특검으로 먼저 끌고 들어오는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상설특검에 있어서 핵심은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를 좀 정조준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큰데, 아무래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고 뭐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그렇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거기에 그 중간 인물인 이종호를 타겟팅함으로써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핵심은, 진짜 본질의 핵심은 김건희지만 이런 압박의 전략적 수단으로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혹여나 또 자칫 억지스럽게 이를 지연시키거나 무마시키려고 해도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니까 여론이 또 이거를 결코 곱게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전략적으로 아주 적절히 먹혀들게끔 만든 거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떤 정치적 부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미 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윤석열이 24번의 납득하기 어려운 역대급 거부권 행사를 기록을 하면서 또 그 부정 여론이 극에 달해 있고, 특히나 김건희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국민적 분노는 뭐 이건 말해 뭐합니까? 여기에 더해서 결국 상설 특검도 특검이지만 본 특검에 대한 이탈표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대로 쭉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간만에 좀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속 시원하다, 아주 이게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물론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늘 그렇죠. 늘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